구독자분들의 부의 사다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의 사다리입니다. 네, 오늘은 4월 21일 목요일 장 마감 후에 SK케미칼에 대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코로나 확진이 한 지금 3일째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영상을 한 월, 화, 수 3일 동안 못 올렸는데요. 일단은 어느 정도는 조금 진전이 있어서 목소리가 나와서 영상을 좀 올리게 됩니다. 뭐 아직까지는 목소리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지는 않는 상태라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SK케미칼 자사주 매입은 지속적으로 되고 있고요. 오늘도 보니까 만주를 매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자사주 매입은 지속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한 가지 좀 독특했던 부분은 SK증권으로 매매를 했던 주체들이 거의 없었는데, 최근에는 SK증권으로 지금 매수를 하는 뭐 이렇게 하는 주체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뭐 장난인 건지 아니면은 뭐 SK증권으로 매수하는 세력들이 생긴 건지 뭐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되지만, 어쨌든 과거에는 SK증권 창구로 매수하던 세력이 하나도 없었는데 어쨌든 지금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특이사항입니다. 제가 영상 안 올렸던 3일 정도를 한번 보면, 일단 월요일에는 1% 하락, 화요일에는 2% 상승, 수요일에는 보합, 목요일에도 보합, 이렇게 끝났습니다. 일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코스피의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하락 반등을 했고요. 하락했다가 반등을 했고요. 반면에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반등이라고 할 정도 수준은 아니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냥 소폭 유지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잠시만요. SK케미칼이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매매 동향을 좀 먼저 보면, 오늘 그러니까 3일간 월화수 3일간의 매매 동향을 보면 연기금은 뭐 그냥 보합, 그다음에 금융투자는 SK증권이 매수, 자사주 매입을 했기 때문에 금융투자도 거의 매도.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금투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그냥 보합 정도고요. 그래서 거래량이 워낙 적고, 그 다음에 외국인의 매수 매도도 크게 활발하지 않고, 기관도 자사주 매입을 제외하고는 크게 움직임이 없는 현재 지금 완전한 시장 철저한 시장 소외주로 완전히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시황을 보게 되면은 뭐 사실은 요 내용, 사실은 작년에는 요 오픈 이노베이션 요쪽이 물론 이 섹터도 돈을 벌어다 주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SK케미칼에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는 가장 관심이 적었던 부분인데요. 워낙에 코폴리에스터는 원자재 가격도 많이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선박운임이나 이런 부분들도 물동량의 문제들도 있다 보니까 PPS도 사실은 친환경이 인플레이션이 너무 오다 보니까 친환경이 너무 급진적인 거 아니냐, 차라리 기존의 석유나 천연가스 쪽으로 포커스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탄소 중립을 더 뒤로 밀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사실은 PPS도 생각보다 시장에서 관심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SK 멀티 유틸리티 수소 산업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지금 소식이 없죠. 예. 그래서 주식은 항상 내가 기대한 거로 먹으면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이 어려운 거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주가가 급등락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현재 신약 개발 쪽에 SK케미칼이 사실은 조금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여러 뉴스들 보면은 SK케미칼이 그 신약 개발 쪽에 포커스를 가장 많이 두고 있다 라는 내용들도 아마 최근에 제가 봤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스탠다이면 가장 대표적인 SK케미칼이 최초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이런 내용들, 네, 폐기물주 가고 재활용주 뜬다. 근데 여기에는 사실 SK케미칼이 사실 포커스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뭐 이게 재활용주라고 해서 사실은 다트를 들어가 보면 사실 실제로 재활용하는 쪽은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뭐 특히 이제 여기 보면은 인선이엔트 같은 경우에도 자회사를 통해서 하고 있지 본 회사로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SK케미칼이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온코빅스라는 외부 업체 협업을 통해서 또 합성 신약군 후보군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파이프라인들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태고요. 이게 만약에 이제
어떤 가시화되는 시점에 맞춰서는 사실은 이런 기업들이 대다수가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SK케미칼만 단독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내용도 또 있습니다. 오픈 이노베이션에 힘주는 SK케미칼. 네. 여기 보시면은 SK케미칼은 앞서 닥터노와 심플렉스, 디어젠 등 스탠다임, 인공지능 분야의 기술을 인정받고 있는 다수 바이오 벤처 기업과 협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질환을 타겟으로 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려는 취지다. 네, 미래 먹거리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주가가 지금 현재는 나쁜 상태에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미래에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이 과연 미래지향적인가, 현재지향적인가, 아니면 과거지향적인가 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 SK케미칼이 하고 있는 사업은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미래지향적인 기업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제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과도한 물적 분할로 인한 시장의 신뢰도 상실과 두 번째는 과거의 문제들, 그러니까 기존의 SK 디스커버리 시절에 그 가습기 살균제 이슈라던가 아니면은 지금 뭐 이런 그 ESG 관련돼서 ESG를 하고 있다라고는 하나 상당히 좀 그런 부분들, 그래서 신뢰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기업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은 그것보다는 사업적인 측면에서 빠르게 시장에 관심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 현재는 인플레이션이다 보니까 어떤 원자재나 아니면 관련된 기업들, 그런 회사들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시간이 조금 지난다라고 하면 SK케미칼도 주목이 받는 날이 올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일단 대차장고는 4월 20일에 급감을 했더라고요. 4만 주까지 매도 줄어들었는데요. 그래서 64만 주까지 줄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좀 우려되는 부분은 19일에 3만 6천 주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게, 상환 수량이 많은 것도 좋은데 체결 수량이 없으면 차라리, 예를 들어서 이날이 5천 주가 증감이지만 차라리 5천 주 플러스 상환 영주가 훨씬 더 낫지, 상환과 체결이 같이 많아지는 부분들은 좀 그냥 선수가 교체되는 그런 느낌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대차장고는 계속 줄고 있지만 공매도가 이틀은 많이 나왔고 오늘은 좀 줄어들었는데요. 그래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여전히 지금 제자리 걸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자분들이 조금 뭐 아직은 걱정을 많이 하는 수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보게 되면요, SK케미칼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K케미칼 다시 보게 되면 어제 하루 잠깐 스토캐스틱 슬로우가 과매도 영역까지 돌아섰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오늘은 거의 과매도입니다. 17, 어제 17이었거든요. 살짝 과매도까지 들어갔다가 오늘 다시 반등을 했는데요. 지금 보게 되시면은 과거에 이렇게 과매수 영역일 때의 주가가 12만 13만 원대였고요. 과매도일 때도 13만 원입니다. 네, 제가 바라는 게 약간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12만 5천 원까지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지금 보게 되시면은 첫 과매수 영역인 3월 25일에 종가는 12만 7,500원입니다. 근데 현재는 어떤 거래량 측면에선 과매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바닥이라고 보는데요, 거래량 측면에선. 근데 오늘의 종가는 12만 9천 원입니다. 네, 여기서 아직까지 자사주 매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이 여기서 다시 주가를 올리는, 보통은 이런 이평선들이 모이면은 상방일지 하방일지 방향성을 결정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사실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많은 기업이 아니라서 뭐 이렇게 뭐 탁월한 거래량 뭐 방향성을 보여주긴 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주에 제 개인적인 바람은 한 13만 1천 원 이상에만 머물러서 마감을 한다면 좀 나이스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주 이제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만 아마 내일은 한 13만 원 위로 좀 종가로 마무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하겠죠. 일단은 뭐 시황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의 매수 프로그램 매매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연기금이 이렇게 던지지 않아야 되는데, 사실은 일단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으로 어제 같은 경우에 4월 19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매수가 많이 들어오니까 자사주가 매입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자사주 매입은 주가 방어용으로만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처음 알았습니다. 4월 19일에. 4월 19일에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때리니까 어, 주가가 계속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매수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2천주 후반에 막판에 2천주 정도 매수하고 마무리를 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외인이 프로그램으로 매수가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연기금이 좀 매수만 들어오면 자사주 매입 없이도 주가가 13만 원까지는 13만 천 원까지는 금주에 내일 하루에 마무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제가 오랜만에 복귀를 해서 뭐 좋은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기존에 드렸던 말씀들을 약간 좀 복귀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내일 다시 한번 주가 확인하면서 다음 주 방향성 한번 지켜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